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쉴 틈 없이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의 핵심 성과 중에 하나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될 개발 목표를 채택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교육과 새마을 운동 관련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유엔의 개발 달성 노력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자긍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토의와 추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이번에 그 위상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력 신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지구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의 잔재인 분단된 한반도에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의 길입니다.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겠지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렸고 전달을 했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뉴욕 한국문화원 방문을 계기로 우수 문화 상품 인증 마크를 도입을 해서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와 우수 문화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알리고 프리미엄 국가 브랜드를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운영 중인 28개 제외 한국문화원들이 새로운 한류 전진 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외 한국문화원이 국가 브랜드와 한류 확산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소매 판매가 2개월 연속 증가를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추석 민생 대책 등으로 골목 상권도 소비 회복의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외국 관광객 수도 대부분 회복되고 있고, 소비 회복에 힘입어서 그간 부진했던 생산과 투자도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10월에는 중국 국경절을 맞이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30%가량 증가한 약 21만 명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 관광객이 끊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정이고 친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는 손님들이 2번, 3번 다시 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 등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들이 함께 다방면에서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서 관광객들의 불신과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강구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구조 개혁과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 개혁에도 가일층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시작한 청년 희망 펀드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에 와 있는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 순위는 총 140개국 중에서 26위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노동 부문은 83위, 금융 부문은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부문에서 우리나라 그 종합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고, 또 이 노동 부문과 금융 부문은 4대 개혁 중에서 그 중요한 두 가지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이고 개혁의 성패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겠습니다. 노동 부문은 지난 9월 15일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나긴 진통 끝에 이루어낸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선진화의 전기가 되도록 입법과 행정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 추진에 전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모든 과정이 난제가 많이 남아 있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위한 길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입법 등 관련 일들이 해결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경제 포럼 평가에서 보듯이 금융 부문의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과거 20여 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은행 시장에 인터넷 전문 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하면서 계좌 이동제와 같이 금융 소비자의 은행 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금융개혁이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와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소상하게 홍보를 해서 국민 모두가 우리 금융산업이 이제는 달라지고 있구나 하고 그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개혁은 한마디로 담보가 아니라 기술 평가 등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IT 기반을 둔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 데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는 것이 바로 금융 개혁이고, 그래서 그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을 실천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와닿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 개혁이지만 실은 우리 경제 살리는 그 토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몸에도 이 탁한 피가 흐르거나 또는 피가 잘 흐르지 않아서 곳곳에서 막힌다 하면 그 사람 건강은 보나마나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개혁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피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혈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개혁은 우리 경제 미래가 달린 문제다, 이렇게 확실하게 전파하고 철저하게 실천을 개혁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10월 29일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식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노력해 준 모든 분들과 국민들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10월은 관광 주간, 또 다양한 국제 행사들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출입이 많은 시기입니다. 신종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에 따라서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신종 감염병의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9월 기존 방역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국가 방역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